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왔다 가고요. 대한민국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바삐 돌아갔죠, 나름. 그리고 그 최대 이슈가 뭐냐? 다스가 누구 거냐? 다스 누구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을까요? 몰라서 알고 싶을까요? 그럼 다수는 누굴 겁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소개시켜줄 영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소개시켜줄 영화는 바로 김혜수 주연, 이성규가 주연한 미옥입니다. 미옥. 사람 이름이겠죠? 잠시 만나뵙겠습니다. 김혜수의 티켓 파워입니다. 김혜수란 이름. 김혜수. 옛날 TV 드라마에서부터 해가지고요, 뭐 태권 소녀로 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연애, 오락, 영화, 뭐 TV, 종횡무진했던 배우죠. 생명력이 길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다가 유해진과의 연애설로 해서 김혜수란 배우가 더 좋아지게 된 게, 이 여배우가 남자 얼굴 안 보는구나.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인성과 그다음에 지적인 내생남이라고 해야 되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보기보다는 참 어떤 산적 같고 막 해적 같고 막 그냥 무슨 어떤 백정 같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섬세한 감성들이 있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유해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리얼 예능을 통해서 좀 많이 더 이제 부각이 됐죠. 어쨌든 간에 또 각종 시상식에서의 그 파격적인 의상,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배우 김혜수입니다. 김혜수라는 배우가 그 다음에 좀 이제 최근에 시그릿이라는 드라마에서 또 그 드라마 대박 났잖아요. TVN에서 나오는 드라마. 기존의 한국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그 다음에 몰입도 재밌게 봤죠. 저도 간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네. 전주행을 달렸습니다. 그 시그릿이라는 영화의 그 드라마에서 이제 나왔고요. 각종 영화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가 배어 나오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욱더 파격적이야. 이 미혹이라는 영화에서 머리를 아예 그냥 뭡니까? 은발입니까? 금발입니까? 그냥 노랑머리라고 하는데 하얗게 노랑머리 있죠. 노랗게 그냥 아니면 뭐도 여기 조금 밀었어. 정말 파격적이죠. 아무나 소화해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김혜수라는 배우만이 소화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혜수가 나왔던 미옥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보러 갔다 왔어요. 이제 보러 왔는데, 역시 김혜수라는 배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혜수라는 배우의 힘이 느껴지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연기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배우로서의 어떤 이제 무르익었다고 해야 되나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수가 또 생전 한번, 그러니까 액션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 없었대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 말고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김혜수 생각하면 액션 좀 많이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미옥에서처럼 많은 액션은 없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좀 과격한 액션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그 샤를린 테론이 나왔던 아토픽 브론드에서는 그 배우 같은 경우는 그냥 격투기도 하고 기본 어떤 이제 운동을 했던 배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막 액션 씬이 막 과감하게 나오죠.
근데 김혜수라는 배우는 태권도 예전에 뭐 태권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액션이라는 건 또 합과 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짜여진 합에 의해서 하나만 틀려도 그냥 날라오고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여자의 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과격한 액션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역시 전문 액션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액션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 어떤 액션의 그런 뭐 이렇게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더 많은 액션을 기대하고 갔지만 약간 부족했다. 후반에 좀 뭐 한두 번 나오는 걸로 이제 그치는 부분인 거고 그 액션도 막 어떤 이제 그 막 몸과 몸이 부딪히는 액션보다는 뭐 차로 아니면 엽총으로 뭐 칼로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요새 뭐 하는 저기 뭐야 하다못해 이제 여배우들이 요새 막 2단 옆차기 하고 날라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기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약간은 싱거울 수 있는 액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김혜수라는 배우가 때문에 미혹이라는 영화 저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김혜수의 어떤 파격적 액션 르와르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본 것은 맞습니다. 좀 미인계를 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에 해당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의사건 정치인이건 무슨 뭐 검사건 그런 사람들 미인계를 여자를 이렇게 해서 붙여.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찍는 거죠. 미인계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랑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맺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협박도 안 통하면 밑으로 끌고 가가지고 가진 고문과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에다 막 팔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말 안 들면 이제 농장으로 끌고 가요. 그 농장에 뭐 개들이 있어. 세파트 개들. 그래서 그 개들의 먹이로 이제 줘버린다든지 그래서 잔혹하고 무자비한 회사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김혜수가 3인자는 누구냐? 이성균이에요. 이성균이고 그리고 그 1인자인 회장은 그 누굽니까? 옛날에 그 응답하라에서 태기 아빠로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1인자고. 이제 요렇게 1, 2, 3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잔인하고 그 하기 싫은 일들 지저분하고 잔혹한 짓은 이성균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걔가 이제 뭐 더러운 일들 다 처리를 하고 여자들도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그 이희준이라는 이제 그 배우가 검사 역할을 해요. 이 검사도 이제 미인계에 이제 걸려든 거지. 예. 그러니까 남자놈이 이제 막 데이트 폭력처럼 여자를 때리니까 나 검사야 그러고 이제 그 남자를 쫓아내.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제 막 검사님 저 전철까지만 바라줘. 이렇게 꽂아가지고 모텔까지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면 그 동영상을 찍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검사가 이준이라는 검사가 아무튼 그 영화상에서는 이제 그 좀 명문 가문의 어떤 이제 사위로 들어간 거지. 그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제 이런 동영상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이제 자기 인생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박을 놓는 거야. 근데 왜 이 검사 이준을 그렇게 동영상을 찍게끔 김혜수가 그렇게 했느냐? 이 회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범죄 조직을 이 회사를 갖다가 파헤치는 거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조직이고 뭐고 다 이제 끝장나니까 그 검사를 갖다가 이제 말 못하게 수사를 못하게 협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영상 있어 풀어버릴 거야. 너 수사 중단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검사가 알았다고 해놓고서는 그 동영상을 막 찾으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성균이가 김혜수를 상당히 좋아하거든. 거의 애정결핍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수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 거의 집착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성균한테 붙어서 이 검사 이준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중간에서. 냉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회장, 태기 아빠인 그 회장과 김혜수 사이에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그 애를 낳자마자 감옥으로 들어간 거지. 사람 죽인 걸로 김혜수가. 그래서 얘는 이 아들이 엄마를 몰라. 애가 이제 컸지. 터지면 크게 터질 수 그러니까 있어. 이제 이게 뭐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지. 언제 칼침 맞고 죽을지 모르는 건데 이 조직이라는 세계가. 그러니까 그 태기 아빠와 김혜수가 아들과 같이 이제 튈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지. 편안하게. 그래서 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밀리에 했었는데 이 검사놈이 그걸 알고서 이성균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빼고 얘네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정권은 그 아들한테 다 있고, 그리고 뭐 그 회장의 아들이 있고, 다 얘기하니까 이제 이성균이가 이제 눈이 뒤집힌 거지. 그래서 걔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회장 죽이고, 김혜수를 이제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성균이가, 처음엔 김혜수 부하로 나왔다가, 다시 배신을 때려서 김혜수와 대결 구조가 되는, 그러니까 악당이 되는 거죠. 악당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미워할 수 없는 악당이야. 왜냐면 김혜수를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증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김혜수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납치를 하고, 김혜수는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성균과 맞짱을 붙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썼던 게 엽총이라든지, 근데 검찰한테 뺏은 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싸우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액션 영화라고는 없어요. 그냥 김혜수 나오는 영화치곤 김혜수가 액션이 많았다는 장면이지, 그러니까 어떤 느와르적인 장르에서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좀 부족해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자, 이 영화의 빛과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빛과 어두움은요, 미혹이란 영화는요, 그 김혜수, 이성균, 그 다음에 이희준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연기자들의 연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연기자들의 연기력까지 딸렸으면 이 영화를 과연 끝까지 볼 수 있을까? 중간에 또 우리 반가운 얼굴 에마 부인의 그 히어로 에마 부인이 나오십니다. 그분이 이제 나오시고요. 이제 간만에 이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약간 그 르와르적인 어두운 어떤 그런 것들이 협상도 아닙니다. 협박이에요.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 그만 들어갈 때 그만두는 거라고. 저희는 안 들리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든 거 이제 그만하자. 나한테 너가 무슨 꿈이 필요해? 임 실장하고는 어디까지 가신 거죠? 갈 때까지 갔죠. 언제까지 그렇게 칼질만 하다 죽을 거야?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야. 장점이라는 것은 영상미가 좀 괜찮다는 거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괜찮았다는 거하고, 그럭저럭 그냥 뭐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서 이제 볼만했고, 이성균의 그 애정 결핍에 대한, 김혜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연기,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런 이제 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김혜수가 아들을 두고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절절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생뚱맞고 좀 이렇게 납득이가, 그러니까
참 설득력이 좀 약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잘 살렸다라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아저씨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아저씨가 옆에 하는 아저씨야, 고물상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그 전당포 아저씨인데, 그 이제 여자를 그 구하기 위해서 그 아저씨가 가잖아요. 그 아저씨와 그 여자애는 뭐 무슨 아무런 연고도 없어, 그냥 잠깐 만난 애야. 그러나 그게 설득력 있잖아. 그 여자를 구하러 간다라는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저씨랑 탁 만났을 때 좀 이제 짠한 게 있었잖아. 근데 이 영화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구하러 가는 엄마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떤 그게 이렇게 언밸런스하다는 거야. 맞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몰입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좀만 잘 녹아서 그 엄마가 강인하고 그리고 그 잔혹한 조직의 2인자지만 하나의 한 여자의 그런 엄마, 아들의 엄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녹아져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 짠한 부분에서 그 짠하지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이성균이가 김혜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어떤 변질된 사랑, 그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좀 짠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이게 액션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뭐 굳이 뭐 거기 있는 애들 다 죽여가면서 가면서 이성균이가, 어차피 자기가 죽이지도 못할 건데 김혜수를, 그 왜 진짜 부하 애들을 그 쓸데없이 그냥 다 죽이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액션은 평범했다. 그리고 과연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르와르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좀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식상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거지로 껴맞춘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어거지성이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이제 쑤셔 받는 느낌. 그러니까 안성맞춤이라기보단 좀 그러니까 좀 도드라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재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씁쓸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볼만은 했어요. 그냥 뭐 그럭저럭. 근데 너무 기대를 했나요? 기대를 해서 그런지 김혜수라는 배우, 이성균이라는 배우를 기대를 하고 봤는데, 물론 연기력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이 스토리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몰입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너무 이제 그 조직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그 내부적인 어떤 분열, 또 그 이성균이라는 그 캐릭터가 또 김혜수를 짝사랑하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애증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숨겨진 아들, 그 다음에 회장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흥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영화는 충분히 그것을 흥미롭게 끌질 못하고 왠지 좀 어거지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거지성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좀 재미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와 연출의 힘이 딸린다. 그리고 액션이 좀 심심했다. 그리고 또 이성균이가 김혜수한테 하는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다.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으나 이런 여러 가지 연출 부분이라든지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또 극을 끌어가는 그런 그 힘이 너무 부족했고, 마지막에 또 아들을 향해서 이제 뭐 달려가는 김혜수의 모습,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에 충족하기보다는 실망이 컸던 영화입니다. 미혹이라는 영화가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좀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돈이 아까운 느낌이 조금 약간 들었어요. 모르겠어. 또 이제 어떤 분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는 있지만 이 영화는 저는 이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김혜수라는 티켓 파워 때문에 이슈는 될 수 있으나 범죄도시처럼 입소문을 타고선 계속 가기에는 약간의 좀 매니아성과 그런 부분들이 흥행에 어떤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혹이라는 작품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좀 그냥 평작보다도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러나 김혜수의 연기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또 액션에 대한 또 힘든 액션 씬을 잘 소화한 거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치고 싶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이 영화는 그냥 평범했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